미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세대 간 협력의 기업 문화부터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덩치 분리기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기존의 경영 방식을 버리고 젊은 세대가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 상상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자는 것인데요. 세대 간 협력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며 남다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을 클로즈업 기업 현장과 함께 만나보시죠.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필수로 자리 잡은 각종 영상 보안 장비들. 그만큼 기업들 간의 기술 개발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천 기술로 새로운 영상 보안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먼저 저희 기업은 영상 분야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으로서 한국기술협회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CCTV 카메라와 MVR 녹화 장치를 조달청에 등록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CCTV MVR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로서 조달청을 통해 영상 기술을 등록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2017년 통합관제센터 영상기술 및 디자인 관련 11여 건의 개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유망 벤처기업이다. 차별화된 기술과 경쟁력 있는 제품, 그리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보다 나은 영상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업의 핵심 사업이다. 통합관제센터 영상기술과 관련해서 남다른 기술력을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상시장 기술의 흐름은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에서 AI 기술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본사는 2010년 초기부터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MVR 녹화 장치 및 디지털 메가픽셀 카메라를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제품은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장의 장비와 통신 환경의 프로토콜을 연동하고 모든 관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한 우수 제품입니다. 이들은 다기능 지능형 스마트 카메라, UCT 및 통합 관제센터, 다기능 도로 방법 시스템, 종합 주차 관리 시스템, 불법 주정차 시스템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영상 장비는 영상의 저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저장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영상 장비는 기존의 평준화 압축 코덱 방식으로 H265 방식의 한 단계 더 많은 용량과 압축률을 자랑합니다. 영상 저장 검색 시 저장 분할 방식으로 원활한 검색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체를 선명하고 정확하게 녹화하는 것으로 저희 제품은 타사의 제품에 비해 완벽한 영상 품질과 저장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조달청 물품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 2019년 11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다수 공급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익 계약이 가능하다.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허들을 획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본사는 CCTV 관련 발명 특허를 11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장비를 고해상도로 구축하기 위해 알고리즘 관련 특허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획득하였습니다. 중기청의 직접 생산 등록 물품으로서 발명 특허된 제품을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여 통합관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산, 시공, 설계 등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23회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게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용불량자 위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창업자금 2천만 원 소자본으로 사업을 창업하여 많은 어려움과 말 못할 고통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장영실 국제과학문화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국제장영실 과학문화상은 국내 최고의 발명가에게 수여하는 상이고 미래과학부가 후원하며
국제과학문화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상입니다. 저희는 향후 AI를 이용한 새로운 영상 장비를 개발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벤처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 신기술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기업의 성장을 위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요즘,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사고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CCTV와 저장 장치인데요. 더 똑똑해진 이들의 솔루션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시름 덜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플라스틱이 쓰이는 곳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박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고 또 사용해봤으리라 보는데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박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품질 경영 시스템과 환경 경영 시스템 ISO 9001을 비롯해서 다수의 인증을 획득한 저희 회사는 2003년 설립된 곳으로 포장용 이삿짐 박스에서부터 자동차 산업용 도정성 박스, 그리고 건축용 결로 방지 시트, 각종 디자인 박스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박스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는 단프라 시트, 단프라 박스 내장재, A형, AB형, AC형, CT형 박스, 도전성 박스 등으로 나누어 생산하고 있다.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PP 단프라 시트는 수지를 고도의 압출 성형으로 제조한 일체 중공식의 플라스틱 보드입니다. 그리고 내수와 내약품성, 내충격성이 우수하며 단열과 차음 효과도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포장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금형 단계가 필요하지 않아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단프라 시트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오염 문제와 식품 위생상의 문제도 해결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 시트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기능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에서 생산되는 기능성 제품은 크게 난제 시트, UV 안정제 시트, 건축 자재 결로 방지용 시트, 정전기 방지 시트 등으로 나뉘며 유리 시트는 시트 구석에 존재하는 구멍을 막아서 세척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시트입니다. 유리 용기나 식품 용기, 음료나 주류를 운반할 때 또 적재시에 층간의 패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용 단열 시트는 결로 방지를 위한 공법에 사용되는 것으로 열 분해 시에도 유해가스를 방출하지 않고 또 온도 변화를 가져오는 공기층이 형성되어 결로가 발생되는 것을 현저히 막아줍니다. 정전기 방지 시트는 반도체, 전자제품의 필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난연성 시트는 화재가 발생되는 선박, 항공, 자동차, 부품, 박스 및 시트로 사용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C형 박스는 컨테이너형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이들의 AC형 박스는 사용이 간편하고 보다 저렴한 장점이 있다. 가벼운 제품을 포장하거나 운송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시트를 이용해서 고객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박스도 제작하신다고요? 저희는 금형이 필요 없어서 고객이 주문하는 사양에 따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종류로 볼 것 같으면 다단 적재가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접이형 박스, 이사할 때 사용하는 익스프레스 박스, 아파트에서 필요한 수납 박스,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박스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곳에 도전성 플라스틱 골판지는 상단 덮개에 정전기 비늘, 뚜껑 부착이 가능하며 도전 성능은 반영구적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전층이 전체 흐르고 있어 대전 방지와 정전기 제거 효과가 뛰어나며 전자제품 부품,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기 등과 같은 제품을 정전기로부터 보호한다. 시트를 활용한 건축용 자재도 개발하셨다고요? 건축용 자재는 현재까지 개발한 양상이 외관에 치우쳐서 내장의 제품 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실내 결로 문제로 인해 곰팡이 냄새 등을 없애는 기술이 없는데요. 저희 회사가 개발한 제품은 결로 방지로 인해 습기 차단, 곰팡이 발생, 냄새 등을 방지하여 쾌적한 아파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층간소음은 국내 유수한 700개의 업체가 아직까지 개발 진행 중이나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회사는 60dB 이하의 제품을 개발해 출시 예정입니다. 이들은 단프라박스 내장재도 자체 라인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도전성 폼, EVA 도전성, 전자선 가교, 보드, 화학 가교, EVA, 저탄성 고탄성의 EPDM, 무가교, 무가교 핑크, PU 폼, 프로파일 등을 생산하며 필요로 하는 용도로 납품 중에 있다. 플라스틱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꾸준한 기술과 제품 연구를 통해서 플라스틱 박스의 기능은 높이고 환경오염은 최소화하는 방안과 특히 자원 재활용에 초점을 두고 친환경 소재로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고객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 PP 압출기 라인, 자동 프레스, 재단기 등 다양한 생산 설비를 가동하고 있는 이곳. 고객 요청에 따라 상호명과 같은 인쇄까지 진행하며 많은 고객사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자연 생태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우리 미래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연의 회복을 돕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표 기업을 만나보실 텐데요.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국내 최초로 좋은 반탄화 바이오차 양산에 성공한 저희 기업은 2017년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서 전국 10여 곳에서 바이오차를 활용한 토양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저희가 생산한 바이오 수치로 농가의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데 일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다수의 기술 연구를 통해 농가의 발전과 함께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차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도 개발하여 버려지는 모든 바이오매스에서 수소를 생산해내는 설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농업용 토양 정화제를 생산하는 기업의 김대곤 대표. 그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연 친화적인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대한민국 농업 기반의 환경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먼저 이곳의 주력 제품인 바이오차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바이오차는 버려지는 나무나 농작 폐기물 같은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거의 없는 조건 하에 약 300도씨 온도에서 열분해 반탄화시킨 기능성 물질입니다. 저희는 이 바이오차 기능성 물질을 통해 토양을 회복함과 동시에 작물들의 건전한 생육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했습니다. 저희 바이오차는 산업용 폐기 목재가 아닌 순수 원목 우드칩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육묘 성장이 가능하며 통기성과 보수력, 구비력까지 우수합니다. 이들의 바이오차는 우드칩이 입고되면 분쇄와 선별 과정을 거친 후 저온건조와 반탄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작물 생육이 가능한 pH 6에서 7 정도로 열분해하므로 유기물이 존재하여 미생물이 보다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고정탄소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해
대기 중 탄소를 낮추는 것도 특징이다. 이후 이를 포장하고 보관 후 출고하게 된다. 어떤 원리를 통해서 토지와 작물 재배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건가요? 저희 바이오차는 미세기공 질산화 반응을 촉진해 작물의 뿌리를 잘 나오게 하며 높은 양이온 치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영양분의 섭취를 지속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미세기공의 높은 보습력으로 뿌리가 오랫동안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며 미생물의 호흡률을 약 25% 정도 증가시켜 물이 고이지 않게 하므로 뿌리를 썩지 않게 해줍니다. 이 밖에도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며 탄소 포집 효과가 뛰어나 친환경적입니다. 또한 중금속 이동성을 감소시켜 유해 유기물의 확산을 방지하며 농축산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최근 반탄화 작업된 우드칩에 미생물 균종을 적시는 작업, 염류가 제거된 미네랄류를 반탄화된 우드칩과 섞는 작업, 상토를 반탄화된 우드칩과 섞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진 프리미엄 바이오차를 선보여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프리미엄 바이오차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바이오차의 영양분까지 더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게 되는데, 현재 제주도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 분뇨와 섞어 퇴비하는 실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오차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로부터 추출하는 바이오 그린 수소도 개발하며 많은 주목을 받고 계신데요. 이 바이오 그린 수소란 어떤 건가요? 저희가 생산하는 그린 수소는 바이오매스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가스를 리포밍 과정을 거쳐 순수 수소만 추출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버려지는 모든 바이오매스 부산물, 예를 들어 나무, 옥수수대, 심지어는 파프리카나 토마토 줄기 같은 시설 재배 채소류의 골치 아픈 폐기 작물에서도 그린수소와 바이오차를 생산해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바이오 폐기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 가장 궁극적인 탄소 중립의 선순환 모델로서 인정받고 있고, 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설비가 구축되어 있다고요? 네, 저희 설비는 고등기술연구원 정부연구과제 플랜트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린수소와 바이오차의 동시 생산 연구에 최적화된 것으로 세부 단계별 게이지나 조건 변경점 노하우를 확보하였고, 일일 10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 하루 20톤의 바이오차와 600kg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해내는 플랜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한 길만을 걸어온 이곳은 이 밖에도 국내 기업과 8년여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무독성 천연 미네랄계 무기항균제를 최초로 개발했다. 대장균과 황색포도 상구균, 검은 곰팡이와 슈퍼박테리아 MRSA 항균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MRSA인 경우 5분 내로 99.9%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사람과 자연, 우리 모두의 생태계를 태초의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기업은 앞으로도 바이오차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작물용 제품들을 개발해 대한민국 농업의 경쟁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바이오 그린 수소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며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친환경 기술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이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운영하시는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유황을 주 원료로 해서 농약과 항생제를 적게 쓰거나 쓰지 않아도 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친환경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불과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창업을 하고 그해 8월 첫 제품을 출시한 이들은 첫 해에 8억 7천만 원, 2019년도에는 44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설립한 지 2년 반 만에 100억 매출을 눈앞에 둘 정도로 빠른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빠른 성장 비결이라면 글쎄요. 남들 다 똑같이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과학적 기술을 근거로 해서 열심히 뛰었고요. 또 특히 저는 SNS를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원하시는지, 뭐가 문제인지, 또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뭐 불량을 발견됐다든지 뭐 약해 사고 났다 하면 뭐 새벽까지 쫓아가서 전국 어디든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을 소비자들이, 농민들이 알아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가축, 환경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이 보장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이곳. 특히 주력 제품인 경우 비료, 농약 분야에서 국내 인기 검색어 1위를 2년 연속 차지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이제 36개의 병해충을 농약처럼 방지해 준다는 걸 공시 등록 인정받아서 공시 등록까지 돼 있는 게 있고요. 또 이 제품과 혼용이 가장 잘 되도록 만든 신제품, 칼슘과 마그네슘을 강조한 제품이 있고요. 또 상추의 경우 이걸 사용하게 되면 53.6%나 증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국가에 공식 등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제품이 우리 회사의 효자 상품인데 이 제품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빠른 성장이라는 칭찬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토양을 개량해 농작물의 증수는 물론 당도와 착색, 저장성 향상에 도움을 주며 연작장애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이들의 제품군들. 농산물 분야에서 성공을 기반으로 이들은 축산업에도 도전장을 던져 대한민국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원료가 되는 그 유황은 단백질의 구성 원소입니다. 필수 원소죠. 또 이 유황은 다행히도 다중부위 활성살균 기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면 축산에 있어서도 항생제를 적게 쓰거나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훌륭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황 다미 사료로 개발을 해서 축산 시장에 곧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내에 모두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한 이곳. 김일호 대표는 그런 성과가 있기까지 전 직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직원 복지 향상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퇴근할 때, 씻거나 화장실 갈 때 내가 이렇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좀 해주고 싶었어요. 또 지금 직원들이 다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존심, 마음을 안 다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순금이거든요. 2돈이에요. 이거 2주년 기념 해줬어요. 내년에는 3주년, 3돈 해줄 거예요. 내후년에는 닷돈 해주려고 그래요. 빠른 성장하는데 직원들이 애썼으니까 매출의 일부는 조금만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줘서 자기들끼리 상의해가지고 이 돈은 어디에 쓰자, 뭐 나눠 쓰자도 좋고, 또 직원들이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뭐 급전처럼 쓰게 뭐 상조회처럼 만들자 하는 것도 좋고, 그런 것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이들은 향후 일반 농축산물과 자신들의 제품으로 길러진 농축산물들이 혼합되어 판매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별도로 플랫폼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플랫폼 사업을 구상 중이다. 지금 국내에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유통 매출액이 1년에 8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했을 때 제가 욕심내 보면 5년 이내에 1조 원 정도는 유통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걸 소비자한테 보답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큰 그런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약과 항생제를 적게 쓰는 안전한 농축산물을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하려는 이들의 진심 어린 열정이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의 모범이 되길 기대해 본다.